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5.18 정신의 헌법 명문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국가기념 행사이자 지역 일정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 형식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여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매년 기념식 전후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갈등을 종식하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원 광주행을 독려하고 나선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5.18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참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선 반드시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입장이 국민들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다가서려면 시민들은 보수 정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했습니다. 그 진상이 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뒤 AI 집적단지에 들러 호남 발전에 대한 구상도 밝힐 계획인데 내각 인사에서 소외된 광주 전남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5.18 관련 행방불명자나 무명 열사들의 시신이 묻힌 곳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이번 5.18 기념식에서도 제 가족의 이름이 아닌 묘에 참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당시 고1의 나이로 시위에 참여했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양창근 씨. 42번째 5.18을 앞두고 양 씨의 형님이 동생의 묘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양 씨의 유해가 기존에 알려진 곳이 아닌 무명열사묘에 묻힌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직 동생의 묘에는 양창근이라는 이름 대신 무명열사라고만 새겨져 있습니다. 40몇 년간 다니다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후속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에 대한 DNA 대조 작업을 통해 3명의 무명열사들이 40여 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들의 묘비에는 여전히 무명열사라고 적혀 있고 영정사진은 무궁화 그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당초 양 씨의 묘로 알려졌던 곳에는 5.18 이후 행방불명 상태였던 김광복 씨가 묻혀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 역시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행방불명자를 사망자로, 행불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는 유공자로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상법은 2015년 6월까지 신청된 내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유공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는 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명된 진실을 바로잡는 노력도 더없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선거구 10곳 가운데 한 곳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지역선거 지형, 그리고 대한 정치 세력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유권자들의 선택권 박탈은 물론 지방선거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큰 특징이 하나는 유독 무투표 당선이 많다는 겁니다. 광주남 전체 선거구 431곳의 경쟁률이 1.9대 1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더군다나 10%가 넘는 45곳은 민주당 후보 외에 따로 등록한 후보가 없어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를 비롯해 보성과 해남 기초단체장 3곳과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광주 11명, 전남 26명이 무혈 입성하게 됐는데 의원 정수 대비 광주는 55%, 전남은 45%에 이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 텃밭으로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등이 후보를 냈지만 여전히 파괴력이 약하고 국민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 예전 선거에서 민주당을 위협했던 대안 정치 세력도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30년 독점 정치는 부정부패를 낳았고 무능함과 무기력을 키웠습니다. 역대급 민주당 무투표 당선은 변화가 차단된 독점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공천 과정의 반발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와의 경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광주 서구를 비롯해 나주와 장성, 무안과 장흥고흥 등 6곳은 민주당과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그리고 목포와 영광은 전현직 군수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 15명은 민주당의 공천을 반민심 행위로 규정하고 무소속 연대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나서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고 잘못을 바로잡아 무너진 공정과 민주를 회복해야 한다고. 광전남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있습니다. 광주에서 5명, 전남에서 3명이 등록했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 탓에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실상 실종됐고 얼굴 알리기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민의힘 광주 기초의원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가 호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소속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없으면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어려울 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주의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명, 기초의원 후보 4명을 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광주 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는 반도체 첨단 미래산업 공동 광역철도, 고속도로 확충, 경제, 행정, 생활권 통합 등을 위해 상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협력 활동을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의 관심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교육 환경 개선 등도 협력하기로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식기구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차 발사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아쉬움을 샀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계획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 실패 원인이었던 탱크 장치의 설계를 수정한 뒤 조립을 마치고 다시 한번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가 이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과 2단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고도인 700km 상공까지 갔지만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연소가 종료돼 지구 저궤도 안착엔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아쉬운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는 6월 15일 2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는 누리호의 막바지 조립이 한창입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으로 꼽힌 산화제 탱크와 헬륨 탱크, 진동과 부력 등으로 파손된 탱크 장치에서 엔진으로 유입돼야 할 산화제가 누출돼 엔진이 일찍 멈췄던 건데 이날 산화제 탱크 덮개의 두께와 헬륨 탱크 고정부를 보강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도 실시됐습니다. 고압 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구조물 설계 미스가 있었고요. 설계 변경 수정해서 지상 시험을 수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더미 위성만 실었던 지난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에는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위성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2차 발사 때 이 검증 위성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상업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은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누리호를 여러 차례 발사해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1차 발사의 아쉬움을 딛고 이번 2차 발사에서는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 남아있는 계엄군의 총탄 흔적이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어 1980년 5월 전남도청 진압 당시 사용된 탄의 흔적과 탄두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추진단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기초조사를 진행해 M16 탄두 10개와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535개